자, 헬스로 재테크하자 헬테커 이태훈입니다. 저축을 하기 이전에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건 바로 자, 고정비 짝이에요. 고정비 짝이. 자, 우리가 생각했을 때 대표적인 고정비가 뭐가 있죠? 월세, 교통비, 통신비, 뭐 여러 가지 고정비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의 어떤 그런 고정비 말고도 고정비가 엄청 많이 나가요, 사실은. 자, 우리가 이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였고, 월급을 이렇게 따박따박 받고 생활을 하다가, 이렇게 나름대로 쪼개서 생활을 하다가, 문제가 뭐냐면, 누군가의 생일, 그리고 가정의 달. 자, 가정의 달 때 난리가 납니다. 저는 조카도 있거든요. 어떤 이슈들이 있냐면, 어버이날, 그리고 어린이날, 이게 대표적으로 가정의 달 때 있는 행사입니다. 이때 돈을 엄청 많이 써요, 직장인들이. 여기에 더불어서 만약에 5월 달에 아버님 생일이 있다. 아빠 생일. 그리고 만약에 5월 달에 또 엄마 생일이 있다. 자, 이거 큰일 나는 거예요. 이거 변동지출이에요? 변동지출일까요? 아닙니다. 얘네들이 고정비입니다. 고정비. 내가 숨만 쉬어도 나가는 비용이 고정비입니다. 이거 안 쓸 거 아니잖아요, 우리. 자,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자, 우리는 미리 예산을 생각해서 미리 돈을 모아야 됩니다. 매월 조금씩. 자, 이거 되게 쉽습니다. 어버이날 1년에 2번이에요? 1번입니다. 어린이날 1년에 2번일까요? 1번입니다. 자, 아빠 생일, 엄마 생일 1년에 2번일까요? 1번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사이클이 도는 거예요. 사이클이. 주기적으로. 저로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저는 어버이날 때 각각 10만원씩 20만원이라는 돈을 씁니다. 어린이날 때 조카가 많이 어리기 때문에 좀 짜쳐 보일 수 있는데 5만원이라는 돈을 씁니다. 자, 아빠 생일, 엄마 생일 각각 20만원씩이라는 돈을 씁니다. 누나 생일, 매형 생일 뭐 등등등 뭐 추석 용돈, 설날 용돈 있겠지만 요까지만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1년에 이 정도 되는 가족 행사 비용으로 65만원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1년 동안 이 행사로 65만원이라는 돈을 확정적으로 쓰기 때문에 자, 1년에 65만원이면 한 달에 54,166원이 나갑니다. 자, 한 주로 볼까요? 자, 1년은 52주니까 한 주에 12,500원이라는 돈이 나갑니다. 이거는 확정적으로 나가는 거예요. 확정적으로. 이게 변동지출의 고정비화입니다. 변동지출의 고정비화. 우리는 변동지출의 고정비화를 해야 됩니다. 한 달에 54,166원이든 한 주에 12,500원이든 이 고정비에 이거를 넣어줘야 돼요. 돈을 따로 빼놓으면은 어버이날이 오든 어린이날이 오든 아빠 생일이 오든 엄마 생일이 오든 설날이 오든 추석이 오든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내 생활에 타격이 1도 없습니다. 자, 이때 돈이 쪼달린다는 느낌을 아예 안 받아요. 그러면 이거를 변동지출의 고정비화를 여러분들이 책상에 앉아가지고 점검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엄청 많을 거예요, 목록이. 사이클이 있는 돈을 고정비화해야 됩니다. 돈 관리의 핵심 스킬이라고 생각합니다. 변동지출의 고정비화가.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축을 안 해도 되니까 이 고정비 짜기부터 먼저 해보자는 거예요. 고정비 짜기. 자, 여러분들이 월급이 300만원인데 이런 식으로 다 짰을 때 고정비가 100만원이면 100만원을 따로 빼는 연습을 하자는 거예요. 그걸 저수지 통장이라고 부르는데 저수지 통장에다가 내가 한 달에 나는 고정비가 어느 정도 나가는지를 체크를 해서 고정비 통장에다가 돈을 미리미리 빼두시는 거예요. 가정의 달 때를 대비해서 돈을 빼다 보면은 내가 돈을 미리미리 빼놓았기 때문에 저수지 통장에 돈이 착착착착 쌓이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저수지 통장에 돈이 착착착착 쌓이다가 5월달 가정의 달이 왔을 때 이게 힘을 발휘합니다. 이 돈이 나갈 때 내 생활에 타격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돈을 미리 빼놨으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내 생활에. 근데 이 작업을 안 해놓으면 뭐 이런 순간이 찾아오면은 갑자기 돈이 훅 빠져나가가지고 돈이 쪼달린다는 느낌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10만원, 20만원이 돈이 뭐 부족해가지고 지인들한테 돈을 빌리는 경험, 저는 그렇게 해봤거든요. 이거를 돈을 미리미리 안 빼놓으니까, 이거 계산을 안 세워놓으니까 막상 이때 돈이 훅 빠져나가 버리면 제가 쓸 돈이 없으니까 10만원이 없어가지고 친구들한테 돈을 막 빌리고 그랬단 말이죠. 근데 이 변동지출의 고정비화를 해가지고 고정비를 짜놓고 내 고정비를 미리미리 빼놓으면은 이런 뭐 돈이 쪼달린다는 느낌이 하나도 안 듭니다. 내 생활에 타격이 하나도 안 드는 거죠. 뭐 예를 들어가지고 헬스장 같은 경우에 저는 1년에 40만원이 나가거든요. 네, 1년에 40만원이라는 돈이 나가기 때문에 한 주에 7,600 뭐 얼마 나가요. 7,600원 정도. 7,692원. 저는 이 돈을 매주 빼요. 매주 제 저수지 통장에다가
매주 넣습니다. 제가 다니는 헬스장에 1년 지나고 만기가 돌아왔을 때 갑자기 40만 원이라는 돈이 소비를 해야 되는데 제가 미리미리 한 주에 7,692원씩 미리미리 빼놨기 때문에 다음 헬스장 등록할 때는 그 돈이 마련이 돼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아무 문제 없이 내 생활에 타격도 없이 헬스장을 연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의문점이 드실 텐데 나는 헬스장 등록을 3월에 했고 지금이 11월인데 나는 이 돈을 지금 미리 빼도 의미가 없는 거 아닌가? 벌써 나는 3월부터 11월까지 돈을 안 빼놨기 때문에 의미가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아니요, 지금부터라도 하셔야 됩니다. 자, 지금부터라도 한 주에 7,692원씩 빼가지고 내년 3월까지 만약에 간다고 치면은 12주나 되는 시간 동안 이 돈을 뺄 수 있습니다. 매주. 자, 12주라는 시간 동안 이 돈을 빼면 뭐 한 92,000원 정도 돈이 생길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이거를 안 해놓으면은 갑자기 40만원 나갈 게 92,000원이 나는 쌓여있기 때문에 뭐 한 31만원으로 줄은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담이 좀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이거를 완벽하게 해야 돼 라고 하지 마시고 당장 하시는 거예요. 당장 고정비 리스트를 전부 다 짜가지고 당장 나는 뭐 매주 얼마씩 뭐 매월 얼마씩 돈을 미리미리 차곡차곡 저금을 합시다. 이거를 습관을 들이면 정확하게 내가 돈이 얼마가 들어오고 돈이 얼마가 나가는지를 내 손 안에 놓고 훤히 들여다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돈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이거 안 하면 돈 관리 절대 안 됩니다. 절대. 나 왜 돈이 없지? 이런 경험들 다 있으실 거예요. 이거 고정비를 안 짜서 그래요. 저축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월급 받은 거 다 쓰셔도 되니까 월급 300만 원 받은 거 다 쓰셔도 되니까 내 고정비는 알고 쓰자는 거죠. 어차피 고정비는 나가는 거예요. 나중에 고정비 다이어트 뭐 이런 거 고정비 깎기, 고정비 다듬기 이런 거 다 있는데 일단은 내 고정비가 얼마인지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제일 첫 번째로. 내 고정비가 얼마인지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고정비를 다이어트를 하든지 고정비를 깎든지 뭐 소비를 줄이든지 할 거 아닙니까? 일단 고정비가 얼마인지부터 체크해 봅시다. 변동지출의 고정비화를 하셔야 됩니다. 내 월급이 만약에 300만 원인데 내가 숨만 쉬어도 나가는 돈이 알고 봤더니 100만 원이에요.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인데 이거를 아는 상태에서 300만 원이라는 돈을 들어왔을 때 100만 원은 따로 어차피 내가 쓸 돈이니까 무조건 내가 나가는 돈이니까 100만 원은 따로 빼놓고 200만 원은 다 쓰셔도 됩니다. 일단 저축하라고 얘기 안 할게요. 일단 200만 원 다 쓰세요. 괜찮잖아요. 어차피 이 돈도 쓸 돈이고 200만 원도 다 쓸 돈이니까 고정비를 파악해서 일단 제껴 놓자는 거예요. 제껴 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돈 관리가 됩니다. 안 그러면 돈 관리 절대 안 돼. 그러니까 뭐가 문제냐면 우리가 내 고정비가 숨만 쉬어도 나가는 고정비가 100만 원으로 정해져 있는데 내 월급이 300만 원이라는 돈이 딱 들어왔을 때 이 100만 원이라는 돈을 따로 안 빼놓고 250만 원이라는 돈을 소비를 하면은 안 되겠죠. 그러면 총 합으로 봤을 때는 그 달은 마이너스 50만 원인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돈이 부족한 겁니다. 이미 빵꾸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100만 원을 따로 빼놓고 200만 원이라는 돈으로 사용을 해야 되는데 자꾸 뭐 250만 원이라든지 230만 원이라든지 아니면 210만 원이라든지 그렇게 소비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돈이 모자란 거예요. 왜냐면 내가 버는 것보다 돈을 더 썼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제가 저축하라는 소리는 일단 안 할 테니까 일단 고정비 파악부터 하고 그 고정비를 통장을 쪼개는 연습을 해서 내 돈을 미리 빼놓는 연습을 하자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사이클이 도는 이 이벤트가 있을 때 내가 빼놓은 돈에서 해결을 하면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내 생활에. 돈이 쪼달린다는 느낌이 안 듭니다. 절대 안 듭니다. 이게 돈 관리의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변동지출의 고정비화. 이거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내 눈 밖에 나가는 눈먼 돈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정확하게 내가 어느 정도 소비가 되는지, 내가 고정비로 얼마가 나가는지를 파악을 해야 됩니다. 내 손 안에 훤히 그게 들여다 보여야 돼요. 그 연습을 미리 하셔야 됩니다. 이 연습을 안 하고 여러분이 아무리 뭐 월 500을 벌든 월 1000을 벌든 월 1억 벌면은 좀 다른 이야기긴 한데 부럽네요. 뭐 아무튼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이 연습을 해놓지 않고 버는 족족 막 돈 쓰고 하면은 나중에 무조건 돈이 없어요. 나 왜 돈이 없지? 그건 돈 관리를 안 해서 그래요. 돈 관리는 무조건 해야 됩니다. 버는 영역이랑 내 돈을 지키는 영역은 아예 그냥 다른 차원의 개념이에요. 돈 버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저는 돈 버는 능력보다 내 돈을 지키는 능력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월급 500만 원 받는 사람이 400만 원 소비하고 뭐 100만 원 저축하는 것보다 300만 원 버는 사람이
100만원 소비를 하고 200만원 저축하는 게 저는 여기가 더 가치가 높다고 생각해요. 당연하잖아. 여기는 100만원 저축이고 여기는 200만원 저축인데 당연히 2배로 돈을 더 저축하기 때문에 저는 이쪽이 더 가치가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500만원인 사람은 돈을 더 벌 수도 있겠지만 돈을 덜 벌 수도 있는 거예요. 물론 300만원인 사람도 돈을 덜 벌 수 있지만 이 사람은 돈의 그릇을 키우는 작업을 하기 때문에 변동지출의 고정비화를 해가지고 연습을 하기 때문에 나중에 돈을 더 벌면 더 벌게 됐을 때 그만큼 더 저축하는 속도가 빨라지면서 시드머니를 빨리 모으면서 조금 더 부자가 될 확률이 높아지겠죠. 그러니까 변동지출의 고정비화는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선택이 아니고 필수입니다. 필수. 안 하면 안 됩니다.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이게 돈 관리에 저는 가장 기초라고 생각합니다. 내 고정비가 어느 정도 나가는지, 내가 변동성 있는 지출이라고 생각했던 게 알고 봤더니 사이클이 있는 고정비였고 그 고정비가 정확하게 얼마가 되는지 계산기를 두드려 보셔야 됩니다. 자, 이거 2시간 아니 좀 빨리 하면 1시간이면 해요. 정확하게 내 돈이 얼마인지, 정확하게 내 고정비가 얼마인지 1시간이면 계산기 두드리면 다 나옵니다. 근데 그거를 어떤 거는 한 달로 돼 있고 고정비가 뭐 예를 들어서 뭐 후불교통카드 이런 것들, 그리고 어떤 거는 1년 주기로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디즈니 플러스 뭐 이런 OTT 서비스들, 티빙 이런 서비스들, 저는 그런 거까지 다 하거든요. 1년 하면은 좀 싸게 해주잖아요. 근데 그 1년에 만약에 3만 원이라는 돈이 들면은 저는 그거를 52주로 나눠요. 52주로 나눠서 52주로 나누면은 한 500원 정도 되거든요. 500원이라는 돈을 매주 저수지 통장에 제 고정비라고 생각해서 빼놓습니다. 그러면 1년 지났을 때 OTT 서비스 결제를 해야 될 때 나는 이미 돈을 미리 빼놨기 때문에 3만 원이라는 돈을 아무런 부담 없이 지출할 수 있다는 거죠. 내 생활비랑 상관없이. 그러니까 이거 변동지출의 고정비화는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자, 근데 이거를 우리가 연으로 돼 있는 지출이 있고 월로 돼 있는 지출이 있고 뭐 주로 돼 있는 지출이 있을 거예요. 저는 이거를 반드시 통일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한 달로 하든 뭐 한 주로 하든 통일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통일해가지고 고정비 리스트가 쫙 있을 거예요. 그거를 달로 쪼개든 주로 쪼개든 통일해가지고 매주 얼마씩 저금을 하든지 매월 얼마씩 저금을 하든지. 근데 주가 더 좋아요. 저는 이걸 추천합니다. 월로 쪼개면 호흡이 길어요. 저는 주로 쪼개는 걸 추천드립니다. 앞으로의 영상에서 얘기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게 돈 관리의 핵심입니다. 핵심. 이게 가장 기초입니다. 기초. 변동지출의 고정비화는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감이 조금 오시죠? 이거를 나도 저렇게 해봐야겠다 하지 말고 지금 당장 해보세요. 1시간 안에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변동지출의 고정비화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뭐 5만 지출이 다 했어요. 뭐 이모티콘 플러스, 유튜브 프리미엄, 각종 OTT 서비스. 저는 심지어 뭐까지 해놨냐면 저는 스케일링 1년에 한 번씩 받거든요. 스케일링까지 해놔요. 그리고 신용카드 연회비가 제가 10,000원입니다. 10,000원. 신용카드 연회비가 10,000원인데 그것도 변동지출의 고정비화를 해가지고 10,000원짜리도 해놨습니다. 네, 10,000원을 52주로 나누면 한 주에 192원이에요. 한 주에 192원씩 저는 따로 뺍니다. 그러면 신용카드 연회비 결제일이 다가왔을 때 나는 이미 한 주에 192원씩 돈을 빼놨기 때문에 10,000원이라는 돈이 빠져나가도 뭐 어쩌라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내 생활에 아무런 타격이 안 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이클이 있는 비용을 무조건 고정비화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거 안 하면 돈 관리가 안 돼요. 장담하는데 이거 안 하면 돈 관리가 엄청 힘듭니다. 물론 할 수는 있겠죠. 근데 이게 딱딱딱 맞아 떨어지지가 않아요. 뭐 분명히 돈이 빵꾸가 날 겁니다. 분명히. 그러니까 변동지출의 고정비화는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합시다, 여러분. 돈 관리 한번 해봅시다. 우리 돈 쪼달리면서 그렇게 살지 맙시다. 언제까지 이게 돈에 우리 휘둘리면서 살지 맙시다. 우리가 돈을 딱 주도해가지고 내 관리 시스템 하에 이끌어서 내가 주도하에 돈을 쓰셔야 되는데 막 돈에 휘둘려 다니지 맙시다. 그렇기 때문에 변동지출의 고정비화는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저라는 사람이 좀 괜찮다 싶으면 구독을 눌러주십시오. 자,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